옛날 옛적에 주식 천재 백설왕자와 이를 질투하는 왕이 있었어요. 어느 날 평화로운 왕국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 주식시장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왕과 왕자 두 명의 행동은 전혀 달랐어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한 왕자는 거래를 멈추고 잠에 들기로 했습니다. 반면 왕은 여러 루머와 뉴스에 휘둘리며 매매를 하고 있었어요. 충분한 인내심 끝에 왕자는 보상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조급한 왕은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한 전문가입니다. 자, 1, 2편을 우리가 통해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조금 공부를 해봤고요. 네, 너무 어렵지 않게. 그 다음에 BI 밴드가 왜 거기서 탄생이 됐는지, 좀 역발상을 가지고 탄생하게 된 배경까지도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BI 밴드를 설정하는 방법, 그래서 차트에다가 볼린저 밴드의 수치를 어떻게 바꿨는지, 왜 60밴드를 썼는지, 그 다음에 편차를 왜 0.5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오케이. 네, 이한 BI 밴드는 이제 알겠는데, 그래,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밴드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가 있다 그랬고, 밴드 안에 있으면 횡보 추세가 있다 그랬고, 밴드 밑에 있으면 하락 추세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와 횡보 추세를 실질적으로 매매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기법에 대해서, 응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법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차트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개 종목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차트를 세팅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종목이 상승 추세에 있는지, 횡보 추세에 있는지, 지금 이 종목은 하락 추세에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자, 현재 이 종목은 무슨 추세 안에 있을까요? 상승 추세 안에 있겠죠? 그쵸? 밴드의 상단과 하단을 벗어나 있는 추세이고, 시작이 됐었던 시점은 언제부터일까 고민을 해보니까 돌파가 일어났었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부터가 포인트입니다. 자, 어떤 추세가 잡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밴드의 상단선을 돌파하는 과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종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밴드의 상단 추세선을 돌파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상승 추세에 대한 확률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추세에서는 반드시 밴드를 타고 가는 상승 추세는 밴드 상단을 뚫어야 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에너지가 좀 들어와 줘야 돼요. 상단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라고도 하죠. 또는 거래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에너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거래량이나 거래대금들이 터지면서 시장에 그동안에 매물을 쌓았던 곳이라든지 또는 저항자리 구간들을 돌파해주는 에너지가 반드시 들어와 줘야 된다. 거기서부터의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하님 가장 저점을 잡아서 이 상승 추세 올라갈 때까지 다 먹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BI 기법을 좀 더 심화를 해서 다른 보조지표들이나 파동 또는 마디값들이랑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지식이지만, 현재 BI 밴드의 기초편에서는 거기까지는 다루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은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간들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구간들이 포착이 되면 내가 어떤 스탠스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상승 추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밴드 상단을 돌파해주는 에너지가 들어와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이 추세가 돌파된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럼 이하님 저는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뭘까요? 바로 진입입니다. 기법이라고 내가 만들었는데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럼 전혀 기법이 아니겠죠. 그렇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했는데 그냥 난 기법이라고 해. 감으로 했어. 이러면 기법이 아니에요. 어떤 구간을 내가 확인이 되면 반드시 어디에서 진입할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지 그것을 우리가 기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기법을 만들기 위한 3요소에서 첫 번째는 진입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진입이 나오면 여러분들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뭘까요? 손절이겠죠.
진입을 했는데 어디서 손절할지를 모른다. 이것도 큰일 나의 기법입니다. 그쵸? 사기만 샀는데 팔기를 어디서 팔아야 될지 또는 청산 또는 손절을 어디서 할지를 모른다면 좋은 기법이라는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던 기법일 경우에 손절 라인을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른다면 그 기법은 또 마찬가지로 좋은 기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진입에 대해서 근거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손절 라인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세 번째로 따라오는 게 바로 청산. 자, 우리가 진입과 손절을 칼같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즉 진입을 내가 잘했는데 매번 손절만 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계좌가 정말 녹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입도 잘해야 되지만 반드시 손절 라인을 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손절 라인 대비 내가 청산할 수 있는 목표치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손절 라인을 이만큼 잡아놨는데 이 자리보다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면,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손익비라고 합니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런 구간에서 자꾸 매매를 하면서 승률이 높아지다 보면 승률이 조금은 낮더라도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 보통은 한 3대1 정도의 손익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익 날 확률 구간이 한 3 정도 보이고 한 3개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인데 손실이 나면 내가 1개 정도는 잃을 수 있는 구간이야. 그런 구간에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매매가 쌓이고 쌓다 보면 몇 번씩 실패를 해서 손실을 보더라도 수익이 한 번씩 두 번씩 나다 보면 이 수익금이 손실금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계좌는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매매하라 라는 말은 바꿔보면 손실보다는 수익이 나올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매매를 하라. 여러분들이 이걸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공이 올라갔어요. 자, 공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합니다. 공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1번 자리에서 잡는 사람, 2번 자리에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 3번 자리에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1번 자리 부근에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만약에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 하면서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겠죠? 1번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이 온다. 네, 그 다음에 2번 자리에서 반등이 온다. 3번 자리에서 반등을 노린다. 자, 손익비가 좋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손실을 볼 확률 구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이만큼 빠졌으니까 야, 반등 나오면 이거보다 좀 더 그래도 뭐 고점 돌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출발이 여기니까 여기 저점이 깨지지 않는 범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요만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에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소한 높이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많이 빠지는 자리 부근까지가 내가 진입을 할 수 있다면 손익비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구간이 될 수 있겠죠. 단 만약에 그 자리가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점이 또 깨지는 거니까 네, 실패하고 우리가 손절을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매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것과 그 자리가 반드시 승률이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다. 알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높이가 많이 올라간 종목을 많이 밑에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손익비적인 측면에서는 환호하고 추천할 만하지만 그 자리가 꼭 승률이 좋을 수는 없다. 승률은 오히려 이런 38이나 236에서 반등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승률과 손익비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일단 승률을 높이는 방식은 여러분들의 기법을 더 갈고 닦고 훨씬 더 공부를 하신 다음부터 접근하시고 지금은 일단 손익비를 좁게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공부를 하셔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승률을 높이는 방법들을 차트를 공부하다 보면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BI 기법에서는 청산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단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우리는 진입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최대한 짧게 갈 겁니다. 손익비가 좋다라는 말은 기대 수익 대비 손절 라인이 짧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청산은 뭐가 될까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기대 수익이 커야 되니까 청산에 대한 근거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세 편에 대해서 친절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아까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돌파하는 구간이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네, 돌파하는 구간이 나올 때 근거, 아까 말했던 진입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돌파되는 구간이 나오면 진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반드시 돌파되기 전에는 한 가지 과정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과정이 있을 거냐면 첫 번째, 밴드를 상단에서부터 내려오다가 횡보 구간을 가다가 돌파하는 경우와 그쵸?
반대로 하방에서 올라오다가 돌파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둘 중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 에너지가 좋을까요? 사실 뭐 어떤 에너지가 100%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추세가 좋은 구간에서는 밴드 구간에서 올라가다가 밴드까지 횡보하는 구간에서 눌림만 주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반대로 횡보 구간이라든지 또는 역배열 구간에서는 그동안에 하락했던 에너지가 밴드를 뚫기 시작하면서부터 밴드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일단 기법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진입을 고민하는 단계니까, 자, 첫 번째 상단을 돌파하는 먼저 예비 단계가 필요하고요. 밴드의 상단 돌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돌파가 됐을 때 진입하는 타점은 먼저 밴드를 돌파하기 전의 저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밴드를 돌파하기 전의 저점이니까 어딜까요? 가장 밴드 하단 저점이 되겠죠. 그동안에 밴드를 뚫지 못했던 저점. 예를 들면 자, 여기도 밴드를 돌파했을 때 저점이 어디냐면 밴드 밑에 있는 저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헷갈릴 수 있죠. 그렇죠? 여기는 밴드를 돌파했는데 그럼 이안이 여기인가요? 아니죠. 자, 이 자리는 밴드 횡보 구간이니까 우리가 저점으로 보지 않고 밴드를 돌파하기 전에 저점 여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밴드를 돌파했던 에너지가 어디든 간에 나오면 그 전에 밴드 이탈했을 때의 최저점을 잡아보는 거예요. 이 구간도 저점은 어딜까요? 계속 여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돌파했는데 그럼 이안이 여기 저점 아니에요? 땡. 일단 우리 기준에서는 상단을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돌파되기 전에 최저점을 잡는다. 자, 이렇게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밴드라는 것도 이동 평균선의 집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다 보니까 결국은 평균값이 훼손이 안 돼야 되잖아요. 밴드가 하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평균값이 점점 저점이 깨질 것이고, 밴드가 횡보 구간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저점이 잡히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그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상승 추세라는 것은 결국은 저점이 이탈된다 하더라도 그 저점보다 지속적으로 평균 값이 높아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저점이라는 것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그 저점이 바로 뭐가 될까요? 바로 손절 라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진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밴드가 상방을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잡을 수 있는 건 그 돌파 에너지가 나오는 순간부터 손절 라인을 잡을 수가 있다. 손절 라인을 어디가 잡는다? 밴드를 뚫었을 때에 밴드를 그동안에 뚫지 못했던 저점. 자, 여기도 보면 여기 고점에서의 손절 라인은 어디가 되느냐? 엄밀히 따지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돌파했을 때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하는 게 당연히 좋았겠죠. 그렇죠? 돌파됐을 때 손절 라인, 돌파됐을 때 손절 라인. 이렇게 손절 라인들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지금 보이진 않았지만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에코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주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 최근에 여러분 재미난 건 60밴드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아직 이게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BI 기법상에서는 현재는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돌파했을 때에 우리가 손절 라인을 어디 잡을까요? 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9만원대 부근이 손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진입을 어디서 할 것이냐. 이한 너가 아까 첫 번째 진입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근데 왜 지금 손절 라인을 먼저 알려줘? 자, 이유가 있죠. 자, 청산을 하기 위해서 또는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진입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해야 돼요. 손절 라인 잡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 어디서 내가 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제가 사용하는 지표는 바로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지표를 사용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마우스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요, 키움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 차트 도구 편집이라는 항목이 맨 아래쪽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각 해당 증권사마다 피보나치 조정대를 쓰는 지표들이 뭐 다른데 막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키움 차트, 그래도 개인들이 많이 쓰는 차트가 키움 차트니까 이 차트를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차트 도구 편집 안에서 들어가시다 보면은요, 마우스 휠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재미난 게 하나 나옵니다.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자, 저는 이 항목을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고 이 항목을 이 아래쪽에 차트 도구에 나타나게 할 겁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고 적용 확인을 하시면 맨 아래쪽으로 가다 보면 마우스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항목이 딱 걸립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눈에 익을 때까지 하나씩 차트에다 가까이 대보시다 보면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항목이 나오고요. 자,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시고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이렇게 선을 한번 연결을 합니다. 뭔가 차트가 좀 이쁘게 하나가 나오죠. 자, 숫자들을 한번 보니까 제가 캔들 색깔을
살짝 지울게요. 자, 피보나치 조정대를 잘 못 쓰시는 분들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하면 일단은 진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해결은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어떻게 그었냐면 고점을 하나 잡고 아래쪽으로 쭉 그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비율이 나오는데 고점을 0이라고 생각하고 저점을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23% 정도 빠지는 비율은 10만 3천 원이 되는 거고 한 38% 정도 빠지면 10만 400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한 절반 0.5 정도 빠지면 9만 8천 원이 되는 거고요. 한 61.8% 정도 빠지면 61.7% 8% 정도 빠지면 9만 5천 원, 뭐 9만 6천 원이 되는 거고 78% 정도 빠지면 9만 2,700원 89.3% 정도 빠지면 97,700원.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비율 안에서 이 올라온 비율에 대한 눌림목을 잡아보겠습니까? 가장 손익비가 좋은 자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손절 라인을 내가 짧게 가져가려면 위쪽에서 잡는 게 좋을까요? 최대한 아래쪽에서 잡으려고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준은 만들어졌어요. 밴드를 돌파하는 에너지가 들어왔으니 이제 저점, 밴드를 돌파하기 전에 저점이 손절 라인이 됐다. 손절 라인은 세워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결국은 진입인데 진입은 반드시 묶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손익비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익비라는 것은 손절 라인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반등이라든지 상승 추세로 갔을 때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비율, 그리고 웬만하면 3대1 정도의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사실상 우리가 국민룰 또는 이 안에 생이라고 했었던 자리 618, 617 자리부터입니다. 그렇죠? 요 부근에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좋지만 시장을 매매하다 보면 꼭 이 구간까지 안 오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부지기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냐? 분할 매수입니다. 절대 한 번에 사지 않는다. 눌림 자리가 어딘지 예측하지 않고 이 부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내가 분할 관점으로 들어간다. 자, 이게 일단 초보분들이 가장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누가 추천하면 한 번에 사버려요. 네,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 더 밑에서 살게 말까 고민하다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또 반등을 먹는 건데 그러면 또 우리가 놓치게 되고, 그쵸?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분할 매수를 하는데, 자, 분할 매수 레인지를 제가 딱 정해드릴 테니까 네, 참고를 하세요. 자, 초보 단계에서는 첫 번째 382에서 0.5 여기서 1차 매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중수 고수 된다 그럼 이한이 말하는 거 안 따라도 돼요. 네, 하지만 초보 단계에서는 아무리 빨리 잡고 싶어도 일단 382에서 0.5 별표 5개 치시고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0.618에서 893. 자, 이한이 893은 안 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맞아요. 안 오는 경우들도 많은데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매매하다 보면 분명히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618에서 893 그러면 대략 안 잡힌다 하더라도 평균 단가가 한 여기쯤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 구간을 나누시고 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눌림 매수를 잡는 연습을 한다. 언제? 밴드가 상승 추세를 한 번이라도 돌파가 되면. 알겠죠? 다만 이거 이제 야 이러면 이제 끝났네. 나 BI 밴드 다 배웠으니까 이제 막 매매해봐야지 하다간 어떤 경우가 나중에 나올 수 있느냐? 몇 번 수익이 나오지만 결국은 추세가 상승으로 돌리지 못하고 하락으로 가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몇 번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저는 한두 번은 꼭 해보셔라. 왜? 그래야 차트 무서운 줄 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아무 자리에서는 안 가고 이제 더 디테일한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차트들 위치들을 확인합니다. 단 제가 오늘 디폴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밴드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 상승에 대한 돌파다. 그리고 그 돌파가 나오는 순간 우리한테는 손절 라인이 잡힌다. 손절 라인이 잡히는 순간 진입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 진입은 피보나치의 비율을 따른다. 비율을 따른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분할 매수의 관점인 거고 초보 단계에서는 그 비율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냐? 두 단계로 나누어서 382에서 0.5 단계, 그 다음에 618에서 893 단계로 나눈다.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든 간에 혼자만의 나름대로의 기준과 매매 기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정교해지다 보면 파동을 카운팅하고 계산할 수 있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의 일련의 피보나치 라인 값에 의미들을 두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건 일단 범위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382부터 0.5 사이에서 시장이 그래도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는구나. 618 또는 893부터 618, 617 사이 구간에서의 시장이 바닥이 잡히는 경우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누적 데이터로 쌓이다 보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더 디테일한 자리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정교한 마디값 또는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을 찾게 되는 거니까 반드시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다음 4편, 5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 2, 3편 BI 밴드를 이용한 기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